최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검찰 측 진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18개월간 수많은 부대원들을 조사했음에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 진술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성현 대령을 소환하였는데 조성현 대령 건은 현재 2차 특검에서 밝혀졌습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8분에 707 특임단이 철수했고 이를 본 수방사 병력이 조성현 대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01시 30분경에 서강대교 병력을 정지시킨 것이 진실입니다. 두 번째, 12.12와 박희도, 김호랑 등을 소환해서 707 특임단을 악마화하고 부대의 명예를 모독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재판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소장에 내란 근거로 명시한 가짜뉴스 텔레그램방 언급이 오늘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2차 비상계엄 시도는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경비 과장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시야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고 총기 인원 이상 유무 확인도 제대로 못한 채 국회를 나온 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토마토 뉴스 기자 포박에 대한 주장도 허위이며 포박은 없었고 정상적인 군사작전관 작전 보안을 위반한 기자에게 정당한 제재를 가한 것이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어느덧 20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22시 31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45초간 짧은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707 특임단은 야간 훈련 준비 중이던 인원, 장비, 복장 그대로 출동했으며 국회에 도착하여 복귀 지시가 내려진 79분간 오직 건물 봉쇄 임무만 수행하다 복귀한 것이 전부이며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부하들이 걱정되고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군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아선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옳았고 비상계엄에 동원된 모든 군인들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을 TV로 보고 나서 직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707 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리고 오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석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직접 증인 신문은 오늘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인 신문이 끝난 후에 직접 반박에 따로따로 나서는
형태로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증언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한 내용인데요. 부여받았던 임무, 그러니까 봉쇄, 국회 건물 봉쇄의 임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봉쇄가 아니고 국회 건물을 방어하기 위한 봉쇄 아니었냐라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은요, 맞다. 그리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면서 복도에 지나치면서 마주쳤던 안규백 의원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현태 특임단장은 의원 체포의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사만 나누고 그냥 지나쳤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신문 이후에 국회 측의 질의응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증언을 시작하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이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증언이 가장 관심을 끄는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최근까지 윤 대통령 측과 정반대 입장을 증언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처럼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바로 국회 봉쇄, 아까 말했던 김현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은 내용을 증언한 것이고요. 오후에 있을 증언이 이제 가장 공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명령 지시 하달 체계를 보면 대통령에서 김영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 그 사이에 이제 수방사령관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특수임무대대, 그러니까 김현태 씨,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네. 그 윗선의 지시자가 누구였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임무를 갖고 투입됐는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소장 기재 내용에 보면 어쨌든 곽종근 씨가 대통령 등과 만나서 여러 가지 계엄 관련된 얘기들을 나눈 부분이 서너 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계엄의 목적이 뭐고 이 계엄 시에 부여받은 임무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눴을 겁니다. 거기에 국회 봉쇄 내지 그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거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또 부하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문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네. 6일 날 본인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간 거잖아요. 네. 유언을 뺐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끌어낸 건지.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 진술에 약간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현안질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하는 과정에서 첫 답변과 이후에 박범계 의원을 만나고 나서의 답변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17일 날 구속이 됩니다. 구속 이후에 검찰 조사가 있는데 이 검찰 조사도 이미 국회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만든 또는 기억해낸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죠. 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심 구조,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인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받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번 대심 구조가 적용된 탄핵 심판정에서의 증인 신문에 대한 답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